예, 8월 24일 목요일 장마감 5%입니다. 자, 오늘은 장이 좋죠. 제가 장을 매일 보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본다 해도 나름 이게 감정 노동입니다. 포트를 추정하고 객관적으로 봐도 장 나쁠 때는 조금 그렇고요. 또 장이 또 좋을 때는 또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항상 객관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매크로 불안정성이 조금 나아진다. 엔비디아 좋지만 매크로 쪽이 더 좋은 호재다. 그리고 이틀 남았지만 잭슨홀 미팅도 뭐 정황상 큰 우려는 하지 말자는 말씀했어요. 그 장중에 2차전지 우리 포터 내에서 포스코 관련 얘기를 단기와 중기로 나눠서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포스코 좀 오르더라고요. 제가 올린 건 아닙니다. 지금 조정장이 막 하고 변동이 되게 심했잖아요. 변동성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수급 특징도 한번 설명을 드려서 그냥 시장 특성이다. 적응하시라. 어렵지만 적응하셔야 되고 큰 추세를 보는 노력을 하자 말씀도 거듭 드리고 있는데, 자, 장이 계속 변동하다가 조금 머리를 들죠. 그러면 개인분들이 또 팔고 싶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떨어진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조금 올랐다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거기 팔고 떨어지면 사고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시황상 우리가 말하는 조정장 때는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시장을 면밀히 보면서 잘 홀딩을 한 이후에 이제는 서서히 좋아지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코아주들이 더 올라가요. 그럴 때는 코아주가 더 같이 올라갑니다. 오늘 보시면 5호장에도 흐름 괜찮죠. 2차전지하도 하고. 자, 그런 면에서 보시니까 너무 단타를 하지 마시고 조금 참고 계세요. 변동성으로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추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황이 가장 중요해요. 자, 2차전지를 우리 갖고 있는 건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닥 밴드에서 반등을 줬고 아침에 어차피 이틀 잭슨홀 미팅 남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권 유지만 해도 괜찮다 했는데, 자, 5장 들어서 홍콩 중국장이 괜찮아졌어요. 조금 반등을 두 줍니다. 걱정하는 중국 흐름이었는데, 자, 보시면 지금 아시아 증시에 우리나라도 1% 올랐지만 지금 양봉이 다 났어요. 홍콩 H는 2%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테크주나 부동산이나 국영은행 주식도 괜찮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괜찮아졌죠. 자, 그래서 지금 종목 하나씩 볼게요. 한 번씩 다 짚어드려야 되니까. 에코프로 우리 코어주로 들고 있는, 중기로도 들고 있고 단기를 좀 팔았는데 어차피 제일 강합니다. 제일 강하고 지금 저번에 125만원 130만원 이상부터, 왜 이상부터냐면 그때가 150만원이 고가였어요. 우리는 그때 단기로 140만원 좀 팔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중기 비중으로 MSCI 수급 들어오고 장이 반등 주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조금 뺄 요량을 갖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 H에는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남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눈에는 조금 매수가 보여요. 그냥 양봉이 아니라 얘들이 장난치는 게 좀 있거든. 뭐 그런 면에서는 확률적으로 보는데 21선 돌파하면 조금 더 생기 있게 움직일 거고, 에코프로나 전체 시장이 괜찮아지는 가운데서 21선 돌파를 좀 기다려 보시자고요. 에코프로 BM도 좀 약했는데, 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이 비슷하다 말씀을 아까 방송도 드렸고, 어차피 지금 반등을 주고 한 36만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가면 한 40만원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장 잘 버텼고 지금 시장 좋아지면서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방송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단기 중기로 말씀드렸고, 에코프로처럼 기대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나리오적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오늘 매기가 들어왔어요. 이게 사실 외국인 비중이 포스코홀딩스가 아까 잠깐 방송에 말씀 못 드렸는데, 올해 3월달 4월달 포스코 중간 말씀드릴 때부터 외국인 왜 이렇게 파느냐, 애들이 좀 안 팔아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원래 포스코는 대형주죠. 그래 기본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한 55% 있습니다. 그냥 수년간, 십수년간 50%에서 57%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자, 보세요. 빨간 게 외국인 비중이 올 4월, 5월, 6월, 7월 계속 빠지죠. 자, 그때 개인들이 다 샀습니다. 이 외국인이 팔고 할 때도 개인들이 계속 사면서 40만원 돌파를 시켜서 70만원 만들었던 거거든요.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팔지 않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29%까지 떨어져, 그 보율이요. 여기서 지금 외국인 수입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외국인 수입이 들어온다. 이게 만약에 추세 괜찮아져서 뭐 쇼커버링이든 아니면 지금 워낙 많이 빠졌는데 나도 내년 보고 외국인들 살래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진짜 중요합니다. 외인 보유율이 29%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암만 지랄지랄 때려도 더 안 떨어졌잖아요.
바닥 다졌다 보면 얘들이 들어오게 되면 되게 좋아진다. 그러는 보시면 되고. 자, 포스코 퓨처엠도 아침 방송에 말씀드렸어요. 매기가 들어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많이 올랐죠. 네. 오늘은 에코프로 BM보다 더 올랐어요. 에코프로 BM은 지금 예전부터 얘기했던 수주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설이에요. 아직까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고, 어쨌든 포스코 퓨처엠이 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2차전지 내에서 선순환 측면에서 많이 빠진 것들 위주로 매기가 돌았다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게 좋고 이게 나쁜 그런 게 아닙니다. 변동성 만드는 가운데서 저가 매기 돌았고 21선 돌파시켰죠. 이래 되면 반등을 주고 제가 봤을 때는 1차 목표가 50만원대입니다. 50만원대에서 물량 소화되면 더 갈 수도 있는데 50만원 근처 가서 보시자고요. 단기름입니다. 자, 이거 다 말씀드렸고, 자, 반도체는 어제도 코스피 900 갔다 빠질 때 훅 떨어지더니 엔비디아 때문에 아침에 뚝 떴는데 또 밀리죠. 이런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랑 반도체를 계속 지금 주도 섹터로 보지만 반도체는 여전히 그 매매용 본다는 그런 이유예요.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예. 하지만 엔비디아가 실제 워낙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 때 제가 반도체를 더 가능성 있게 본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반기 작년에 2차 전지 말씀드릴 때 별로 안 봤잖아요. 하지만 내년에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뭐 정서도 봐야 되겠지만 엔비디아나 이걸 추소로 해서 우리나라 D램 쪽이나 반도체 쪽도 수요를 볼 수 있다 봅니다. 요거는 이제 주말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B2C, B2B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내년 먹거리를 올 하반기, 남은 하반기에 반도체나 바이오로 저는 조금 더 집중해서 종목을 고를 생각입니다. 어차피 2차전 줄이면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좋을 때 코스피 안 좋은 적 없다 했죠. 그래 되면 무역 수지 어떻다, 경상 수지 어떻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하방 밴드가 생기는 거예요. 코스피 흐름 나빠지지 않죠. 그래 되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는 괜찮은 시그널입니다. 반도체 같이 보시자고요. 대신에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가 매매는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종목을 중견주 정도 찾는 거지 너무 커서 일단은 그냥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았고 반등 괜찮았고요. 추세 돌렸습니다. 종목은 오늘 ISC 신고가 났다가 빠졌고, 요터크니스 신고가 났다 빠지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제가 드리는 이 기준은 박스를 끄실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오테크니스도 오늘 엄청 길게 올랐다가 밀렸죠. 단기로 자꾸 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5일선 안 깨졌죠. 갖고 있는 거고, 한미반도체는 어제 물량 나오고 아직은 오늘 약했어요. 근데 뭐 아직 살아있으니까, 근데 물량이 조금 크더라고. 위에서 조금 팔려는 모습이 보여서 일단은 가지고는 있지만 5일선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약하다, 그 정도로 보고, ISC도 오늘 신규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소부장 중에 제가 찍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신고가 났다 또 밀렸죠. 장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히려 2차전지 쪽에 매기가 더 들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흐름이 괜찮았는데 좀 매기가 났다. 그래서 반도체는 변동성 아직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하반기 때 계속 찾을 거예요. 저희가 HPSP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갖고 있는 거 있죠. 반응 좋지만 음봉 약간 맞았고, 그때 말씀드렸던 실적 내용, 영업이익 같은 게 있으니까 좀 같이 보시죠. 자, 주성현지 오늘 신규로 오늘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까. 계속 보던 소보장 내에서 20일선 돌파 새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에 다시 넣어서 주성현지는 같이 관중에 넣어드렸고요. 괜찮네요. 덜 올랐던 종목 위주로 매기가 더 돌았습니다. 순환매 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하반기에 바이오도 더 본다 말씀드렸고, 지금 유한양행 가지고 있죠. 오늘은 사실 2차전지나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한양행이나 다른 테마 좀 약하긴 했는데 살아있어요. 그리고 가장 말씀드렸던 SK 바이오팜 중회장도 계속 홀딩 과정입니다. 자, 바이오는 지금 잭슨홀 미팅 끝나고 우리가 장기금리 보고 있잖아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장기금리가 안정되면 금리에 가장 취약한 성장주인 바이오도 흐름 괜찮아질 것 같고, 요것도 좀 길긴 한데 어쨌든 오늘 한국 금통이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 보고 다 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여전히 금리나 할 수 있는 모드는 가능하리라 봐요. 그런 면에서는 바이오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보다는 에스테틱이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가 중국 관련 여러 가지 뽑아놓은 종목 중에서 롯데 관광 정도는 봐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시는 종목 있을까봐 체크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스테틱은 오늘 신고가 나오고 되게 괜찮은데 이 종목들 위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기준을 잡으면서 개별 주처럼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은 제가 사라는 의미보다는 이게 사실 올해 상반기 내내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조정 받으면 오히려 그렇게 들어가는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도 간만에 말씀드릴게요. 로봇을 제가 유진 로봇을 그때 선도 꺼드렸는데 오늘 사실은 메인이 줄어 가다 보니까 큰 흐름은 아닌데 그때 8,300원대 꺼놓고 초반에 끄는 거 있죠. 안 깨지죠. 오늘 큰 맥이는 아니거든요. 시장 자체가 메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딴 쪽으로는 돈이 안 들어오는데 요 기준을 보시고 안 깨지면 홀딩하고 다음 타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로보틱스도 한번 볼까요? 오늘은 뭐 딴 것도 한번 체크해 드리는데 요것도 기준 끊어온 29,500원대 안 깨지죠. 뭐 홀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개별주로 말씀드렸던 재건의 3부 토건 제가 말씀드렸던 거니까 예스 해드리는 거예요. 메인은 아닙니다. 메인은 여전히 2차 전지가 저희가 메인이고 반도체랑 바이오 정도가 메인입니다. 자, 계속 제가 3,000원대 줄 긋고 보라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올랐고 오늘 좀 올랐죠. 21선 돌파되다 안 됐다. 오늘은 장이 메인으로 움직여서 그래요. 개별주 움직이는 그런 장이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장이 좋아지면 매기들이 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출렁거리면서 밑에서 조금 꿈틀거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보유하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장은 지금 8월장에서 조정을 마무리된 국면이고 자, 잭슨홀 미팅 괜찮아지면 9월 달에 장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손실을 줄이고 어쨌든 안 좋은 것도 말씀드리는데 초급 변동성 어제도 막판에 많이 밀렸죠. 그리고 오늘도 또 출렁거리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있어요. 저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장이 코스닥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할 때 제가 처음 주식할 때는 돈 많은 사람들 있죠.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다들 아는데 호가 위에 막 쌓아요. 개인들이 못 사지 않습니까? 걔들이 거기서 싸게 삽니다. 싸게 사요. 그리고 밑에서 막 사는 것처럼 막 해놓고 사람 막 사잖아요. 개인들이 그 위에서 팔아요. 지금 상황도 말도 안 되는 호가 장난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뭐 실시간 점검도 생기고 스캐닝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때는 장이 생긴 지 코스닥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돈 장난인데 지금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알고리즘 매매다. 외국인처럼 개인들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제가 사실 들은 얘기는 좀 있는데 여기서 풀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런 돈 가지고 장난해서 왔다 갔다 변동성을 더 심하게 만드는 매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냥 가장 기준인 코어 내에서 이런 데 눈 너무 돌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매매 자신 있다 하는 분들은 조금 해보시지만 기초적으로 하실 분들 아니면 뭐 저랑 같이 포트 내에서 중심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장은 조정장 이후에 반등 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제가 뭐 사실 갖고 있으면 되는데 뭐 말을 굳이 할 필요 있나 싶은데 또 이게 네이버는 AI가 좋아진다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인 AI를 만들어서 오늘 오픈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량이 되게 많아요. 그 네이버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저는 주식이나 투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0년, 2021년에 워낙 그득그득 개인 물량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물량들을 막고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네이버 아니면 난 안 돼. 이런 분 아니면 모르겠지만 전체 시장 보고 나는 전체 계좌 보면서 효율적인 매매를 할래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보다 좋은 거 많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전체 보는 쪽에서 가능성 큰 쪽으로 계속 저희는 선택 집중하는 측면에서 네이버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B2C, B2B는 제가 주말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장은 그래도 서서히 좋아지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단타 치지 마시고 잘 기다려 주셨으니까 반등장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매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